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가셨던 조교고 제 이름은 권민수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5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업을 5년 전에 듣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중간에 수시를 내려놨지만 어쨌든 정시로 고3 때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갔고 그리고 조금 불만족을 해서 재수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붙게 됐는데 선생님 부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대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수능 준비에 대한 걸 얘기하기에는 여러분이 아마 저랑 다른 수능을 볼 거기도 하고 수능 준비가 2년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왜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게 고등학교에서 쓰이게 될지랑 수시랑 정시를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다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면은 여러분과 지금 가장 가까운 시험이 이제 3월에 입학해서 거의 눈 뜰 새도 없이 바로 보게 될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고 사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가끔씩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정시를 준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수시는 못 해먹겠다 싶어서 수시는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1년에 4번의 시험을 2번 보고 1,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2번을 더 봐서 총 10번의 시험을 통해 그것들을 합치고 그거 이외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합치거나 해서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시로 가실 거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3년 뒤에 수능을 보겠죠? 그거 한 번으로 해서 가는 게 정시예요. 근데 우선 말씀드리지만 무슨 시험이든 오래 공부하고 1년 더 공부하고 1년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준비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가 이제 가장 본격적인 1년 조금 넘게 달리는 시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시작해도 정시는 그렇게 늦지 않아요. 조금 더 빨리 한다면 2학년 1학기 중간이랑 기말을 보고 나서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것도 그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시를 내려놓고 정시를 봤음에도 여러분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1학년 때 내가 열심히 중간 기말을 대비하고 공부해서 가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리스크도 없고 그 대신 돌아오는 리턴이 아주 큰 행위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수시보다는 정시에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신 시험이랑 수능은 결이 좀 갈리거든요. 아마 적성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신보다 수능 쪽에 조금 더 적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라서 일단 1학년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1학년 시험 4번이 다 끝났는데 나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수능인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얘기지만 주변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방학 기간을 수능에 조금 투자하는 거 정도로만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꼭 여러분이 6번의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후회를 안 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영어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5년 전에 이 수업을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 조교하면서 봤는데 저랑 많은 부분들이 더 발전하긴 했어도 큰 틀에서는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영어를 빡세고 양 많이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보자면 영어란 과목이 조금 특수해서 그러는데 일단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국영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만큼 국어랑 영어, 수학 이거 3개가 시간이 크고 그만큼 등급이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능을 준비할 때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대평가라는 게 90점을 넘기면 된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다른 과목들처럼 내가 100점을 넘어서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95점이 안 되는 성적 막 89 이러면 당연히 위험하고 막 92, 93이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수능 볼 때.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 정도 성적대에서 결국 수능 치러 가가지고 영어 1등급 맞은 학생이 2나 막 3으로 떨어진 학생들보다 더 적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해야 된다, 영어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분 중 정말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수학을 열심히 해야 할 거고,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적인 국어가 있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서 새롭게 볼 수능 과학들도 준비해야 되고,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일단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는 역사랑 사회과가 있겠죠. 암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영어에다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해줄 수 없는데 어쨌든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큰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영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내신들에 대해 쓸 어법이랑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주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빡세게 배워서 여러분 몸에 체화가 되면은 조금 더 단편적이고 짧게 들은 다음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설계된 다른 대치동의 강의들이나 다른 인강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피곤하더라도 오래 남는 방식의 강의를 고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 거의 영어에 이렇게 풀로 투자하고 계속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내용을 체화하신 다음에 내신을 볼 때는 각 내신 범위에 알맞게 그 시험 내용들을 외우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 어법도 모르고 이 어법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은 머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당장 내일이 시험이고 난 수학해야 되고 과학해야 되고 한국사 해야 되고 역사 해야 되고 사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열심히 어법들이랑 관련된 내용을 배우셔서 말 그대로 영어 시험 전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외우면 끝이구나 라는 거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준비할 길이 없는 과목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3주 전, 2주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목들을 위해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3학년 때 사실 영어에 시간을 계속 투자한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국어랑 수학이 정말 큰 벽일 거고, 여러분들 중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겠지만 과탐이든 사탐이든 둘 다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과목들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00점을 맞고 있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고 항상 110점, 120점을 맞으려는 노력으로 임해야 하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영어를 배움으로써 그때 영어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영어를 읽고 그냥 나중에 3학년 때 수능 영어로 풀 때 뭔가 어떤 스킬이나 이걸 푸는 방법론에 대한 큰 고심 없이 그냥 쭉 문제를 읽고 푸는 방법을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의고사 보는 걸 끝으로 영어 과목에 대한 관심사를 끊으실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때 그렇게 했고 어쨌든 계속 영어는 틀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재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상당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못해서 막 지금 82점, 83점 이렇게 받고 있으면은 영어 공부를 아예 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시간이 모자란 게 대입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공부를 좀 끌어오시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당장 해야 되는 공부들 할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년간 대입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좀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마 시향쌤이 5년 전에 저한테도 정말 많이 주셨던 얘기고 제가 알기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했을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빈 4년 동안 5년 동안 더 전에도 계속 하셨을 것 같은 얘기인데 1위 1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많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들어가자마자 일단 공식적인 시험들을 제외하고 학원들에서 수많은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막 레벨 테스트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공식적인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더 중요한 내신 시험, 그리고 대망의 수능까지 보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 단 한 시험을 제외하고는 한 시험이 지나고 나서 그 시험의 결과를 크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봤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대입 기간은 남아있고 아예 대입이 끝나는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단순히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게 있으면은 다음엔 어떻게 안 틀릴지 고민을 하고 어떤 망한 게 있으면 어떻게 이걸 보완할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3년이 꽤 긴 여정이 될 텐데 이 여정을 너무 멘탈 안 털리고 지나가실 수 있고 그래야지 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계속 내 앞에 주어진 학업에 전투적으로 임하는 거지만은 단순히 뭔가 못 보고 잘 봤다고 너무 거기에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좀 스틸한 걸로 좀 쭉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면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여러분이 꼭 3년간의 대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